최근에 중국 정부가 일본 관광을 금지시키고 일본산 수산물의 또 수입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상당히 이제 일본이 좀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우리나라 뭐 한한령이라고 하듯이 한일령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 일본으로 뭐 한 해 수백만 명 가는데 이게 다 못 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로 오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가 그 좀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이 중국에 본격화하고 있는 한일령, 치명타 맞은 일본 경제, 그러면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 아시아경제 기획취재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거 뭐 중국의 최근 움직임 이거 보면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한한령, 네. 똑같이 이제 일본에 지금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한한령이 아직 완전히 해제됐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일본 우리가 견제한다, 수산물 수입 뭐 안 한다, 뭐 가지 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하지만 겉으로는 약간 민간적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도 지금 비슷한 형식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한일령이라고 지금 네. 용어는 붙었는데 네. 이게 사실 정부 공식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도는 이제 한한령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정부하고 민간이 사실상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일령 조치도 사실 네. 보시면은 중국 정부에서 먼저 이제 자국민들한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도 자제하라 이렇게 이제 중국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권고지만 사실상의 지시가 내려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일본 항공권 50만 장이 취소가 됐었고, 일본 아이돌들의 팬미팅이나 뭐 애니메이션 개봉 취소 이런 것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 중지 카드까지 꺼내게 되니까 네. 민간에서는 이제 일본 수산물, 일본 회, 초밥을 먹지 말자 이런 지금 불매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은 이제 민간에서는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아무리 이게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거다라고 해명을 해도 이제 어느 나라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한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는 문화교류 제한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관광, 여행에 빗장을 걸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역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관광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해 일본 방문객 중에 중국인이 약 700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많이 갔네요. 예, 한국이 880만 명이었으니까 한국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수였는데요. 올해 사실 이미 9월까지 중국인 방문객이 750만 명을 넘어선 상태라 올해 역대 최대 기록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딱 끊어지게 생긴 겁니다. 네. 뭐 항공, 숙박 취소부터 해서 뭐 중국인들의 이제 소비액 등을 고려를 하면은 일본에서 지금 최소 2조 2천억 엔,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 손실이 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조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예, 근데 아마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앞으로 더 심화가 되면은 뭐 주요 교역품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토류 카드까지 내밀게 된다면은 피해액이 굉장히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지금 강도 높게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른바 한일령을 지금 시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이제 다카이시 총리가 대만의 어떤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대만 간 중국 간의 군사적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강하게 민감했죠?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온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실제로 다시 살펴보면은 음. 대만에서 전함을 사용한 무력 행사가 수반되면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길었습니다. 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네요. 예, 여기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된 단어가 이 존립 위기 사태인데요. 네, 일본은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정식으로 군대는 없는 상황이고 네, 자위대가 있는 나라입니다. 음, 그리고 이 자위대는 뭐 우리나라 국군처럼 다른 일반적인 나라들의 군대와는 달리 자국의 필요에 따라 뭐 다른 나라에 파병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배치를 하거나 이럴 수 없도록 이제 헌법으로 막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위죠. 그냥 예, 방어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 위기 사태에 놓였을 때만 네. 응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대만에서 중국이 이제 무력 침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일본 자위대가 출동할 근거인 국가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본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된 거죠. 일본이 무력으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사실 이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던 집단적 자위권을 표현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타국의 침공을 당하면은 네. 자위대도 이제 자국 안보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사태면은 네. 이제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아하. 미국도 여기 참전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자동적인 그 미일 동맹 조항에 따라서 미국도 자동 참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군사 개입 명분까지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중국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지금 뭐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이제 대만하고 중국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해도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정이다 이건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죠 지금 중국 얘기는. 예, 그래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한일령 조치를 지금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서 일본 정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많은 조치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에 맞서는 뭐 다양한 조치를 계속 막 또 일본도 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즉각적인 맞대응 조치를 내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좀 이제 차분하게 대응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신에 일본 정부 뭐 강요 인사들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계속 TV에 나와서 반중 정서는 오히려 크게 자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이제 반중 정서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외교부의 이제 유진숭 아시아 국장과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가나이 국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나왔었는데요. 이거 저도 좀 봤는데 쇼츠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돌던데 뭐 손을 약간 뿌리치는 듯한 모습, 고개 숙인 모습 이래가지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또 중국 이제 국영 매체들이 네. 일제히 공개를 했었습니다. 아,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큰 반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굴욕 외교다라는 네. 비판과 함께 이제 우익 단체들은 이참에 중국과 아예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자민당과 보수 정치계에서는 이게 반중 정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위기만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좀 이게 좀 결집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지세를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좀 해석하는 시각도 있군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일본에서는 조기 총선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선거가 발생을 하면은 네. 보수층이 좀 단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허. 이제 대응은 자제하되 이제 반중 정서만 부추기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흠. 결국에는 일본도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음, 이제 대응 방식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주요 수출품 원자재를 중국이 이제 가로막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저자세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아.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일단 내부적으로 이 반중 정서를 통해서 정치적인 좀 어떤 이득을 얻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가면서 장기전에 대한 여러 가지 카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이현우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관광객이 그렇게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관광객이 연 700만 명 넘는 이런 관광객이 지금 막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 뭐 몇백만 명이라도 200~300만 명이라도 그럼 뭐 일본 안 되고 그럼 한국 가자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오면 우리나라로서는 이 관광 특수, 중국 관광 특수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게 또 우리나라가 꼭 박수를 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반사 효과, 네. 여행 관광업계는 좀 특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실제로도 지금 여행 관광 관련 이제 종목들이 네. 주식시장에서 좀 오르기도 했고요. 아, 벌써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관광객 70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갔었기 때문에 네. 그중 이제 절반만 오더라도 이제 음, 일본의 손실액이 21조로 추산되는 만큼 적어도 10조 이상 아. 특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네. 마냥 호재로만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건 왜 그런가요? 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발생한 한일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이 안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한한령이 다시 좀 더 조여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한한령도 사실 2017년에 미국의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서 비롯된 이제 문제였죠. 네. 실제 중국의 노림수 자체는 뭐 한한령이나 한일령이나 결국 아시아에 있는 여러 주변국들에게 이제 중국에 확실히 줄을 서라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특히나 지금 중국이 이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1대1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많은 직간접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중국과 만약 척을 지게 되면은 이런 대가를 치른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보기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령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또 이제 예상한 것보다 너무 이제 강한 조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부분이 아닐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 일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을 보호해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게 지금 그렇게 나오면서 아시아 내 여러 국가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중국과 척을 지면 좀 위험하겠구나. 아. 이런 지금 각인 효과를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중국이 좀 만들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중 간 외교 경색이 굉장히 심해지면 다시 한번 한한령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런 뭐 대중 교역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이제 뭐 공급망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유연히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강대국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리고 아주 거기에 민첩하게 또 현명하게 이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외교의 또 본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현우 기자가 설명한 대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패권 전쟁 이 속에서 한한령 이건 뭐 언제든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한일령 상황을 우리가 꼭 박수만 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설득력 있는 얘기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